엄마가 죽던 날 아빠는 바람을 피웠다. 병원 복도에서는 늘 독특한 냄새가 났다. 소독약과 약품이 뒤섞인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그런 냄새. 엄마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지금, 민지는 이제 그 냄새에 익숙해져 있다. 민지 왔니? 오늘은 좀 일찍 왔네. 간호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문을 열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이 또 한 번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한때 통통했던 엄마의 볼은 이제 움푹 패여 있었고, 항암 치료로 인해 머리카락도 거의 다 빠져 있었다.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때? 그저 그래. 아빠는? 아빠는 오늘 조금 늦는데. 회사에 일이 있나 봐. 사실 아빠 철수는 요즘 부쩍 병원에 늦게 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다. 엄마가 처음 아플 때만 해도 아빠는 정말 헌신적이었다. 병원 침대 옆에 앉아 밤을 새우고 엄마가 먹고 싶다는 음식은 뭐든 사다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민지도 이해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사람이 아픈 것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빠의 행동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민지야, 물 좀 줄래? 엄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가 물컵을 들어주려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요즘 회사에 일이 많아서. 아빠 철수가 들어왔다.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그의 셔츠 깃에 묻은 붉은 립스틱 자국이 보였다. 민지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아빠, 그게 뭐야?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철수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다. 뭐가? 셔츠에 립스틱 같은 게 묻어 있어. 철수는 거울을 보더니 당황해서 손으로 문지르기 시작했다. 아, 이거. 회사에서 여직원이 넘어질 뻔해서 부축해줬는데 그때 묻었나 봐. 변명은 너무 어색했고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민지는 아빠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우선 아빠의 핸드폰이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식탁 위에 놓아두던 핸드폰을 요즘에는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그리고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재빠르게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했다. 누구야? 라고 물으면 회사 사람이라고 대답했지만 아빠가 전화를 받을 때의 목소리 톤은 분명히 달랐다. 또 다른 변화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었다.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었던 아빠가 갑자기 새 옷을 사기 시작했고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다. 아빠, 갑자기 왜 이렇게 멋을 부려? 민지가 물었을 때 아빠는 어색하게 웃었다. 나이 들어가니까 건강도 챙기고 좀 젊어 보이고 싶어서. 하지만 민지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특히 병원에서의 아빠 행동이 이상했다. 예전에는 엄마 곁에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주 복도로 나가거나 1층 카페에 내려간다고 했다. 어느 날 민지는 우연히 아빠가 다른 병실 앞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 상대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다. 민지는 몰래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봤다.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여자가 아빠에게 말했다. 와이프 상태를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럼 내일은 어때요? 제 남편도 조직 검사 때문에 하루 종일 병원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민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하지만 불안한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민지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갔다. 엄마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아빠는 보이지 않았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30분 전에 나갔다고 했다. 민지는 병원 곳곳을 돌아다녔다. 1층 카페, 로비, 심지어 주차장까지. 그리고 마침내 병원 뒤편의 작은 공원에서 아빠를 발견했다. 그 옆에는 어제 본 그 여자가 있었다.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여자는 아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아빠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민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당신도 정말 힘드시죠? 2년 동안 간병하느라. 응, 정말 지쳐. 솔직히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남편도 그래요. 작년부터 폐암 투병 중인데 이젠 정말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날까요? 남편은 병원에서 하루 더 있기로 했거든요. 우리 와이프도 오늘은 조금 센 약을 먹어서 일찍 잠들 것 같아. 민지는 충격에 휩싸였다.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 동안 아빠는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아빠가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빠, 어디 가는 거야? 회사 동료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거짓말이었다. 민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아빠, 나 다 봤어. 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뭘 봤다는 거야? 병원 뒤편 공원에서 그 여자랑 있는 거. 수경 씨였나? 손잡고 있는 것까지 다 봤어. 철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데, 2년 동안 아파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민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민지야, 너는 잘 몰라.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2년 동안 매일 병원에서 지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럼 엄마는? 엄마는 얼마나 힘들겠어? 아픈 건 엄마인데. 아빠도 사람이야. 가끔은 위로가 필요해. 그 사람도 같은 처지고. 위로? 그게 위로야? 바람 피우는 게 위로라고? 바람이 아니야. 그냥 서로 힘든 마음을 나누는 거지. 손잡고 어깨에 기대는 게 마음을 나누는 거야? 아빠, 정신 좀 차려. 민지는 울고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 여자와 당장 헤어져.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빌어.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민지야,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어른들의 일은 어려서 모른다고? 나도 21살이야.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알아. 분노에 휩싸인 민지를 두고 결국 아빠는 나가버렸다. 다음 날 민지는 엄마 병실에 앉아 있었다. 엄마는 평소보다 더 많이 아픈 것 같았다. 진통제를 맞았는데도 계속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민지야? 응, 엄마. 아빠 요즘 좀 이상하지? 민지는 깜짝 놀랐다. 엄마가 눈치챈 것일까? 왜 그렇게 생각해? 예전 같지 않아. 눈빛도 다르고,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민지는 말문이 막혔다. 엄마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엄마, 아빠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든가 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아. 그런가? 나도 너희 아빠가 힘들다는 걸 알아. 2년 동안 나 때문에 고생만 했잖아. 엄마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아픈 건 엄마 잘못이 아니잖아.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아빠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졌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아빠를 기다리고 있던 민지는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했다. 아빠, 엄마가 자책하고 있어. 자신 때문에 아빠가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철수는 잠시 멈칫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을 거야. 그래? 그럼 계속 그 여자 만날 거야? 민지야, 아빠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해? 의사 말로는 엄마가. 아빠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가 뭐? 길어봐야 몇 개월이래. 이미 암이 몸 전체에 전이가 많이 진행됐대. 민지는 머리가 하얘졌다. 엄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 더 컸다. 그렇다면 더더욱 엄마 곁에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매일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넌 몰라. 그럼 엄마는? 홀로 죽어가는 엄마 마음은? 하지만 아빠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다. 몇 주가 지났다. 엄마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이야기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어봐야 일주일 정도. 민지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그런데 아빠는 의외로 침착했다. 선생님, 그럼 혹시 이번 주말에 잠깐 부산에 갔다 와도 될까요?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금 상황에서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루 정도만요. 토요일 아침에 갔다가 일요일 저녁에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지는 믿을 수 없었다.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데 부산 여행을? 아빠, 말이 되는 소리 해? 엄마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민지야, 아빠도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 정리해야 할 일? 그 여자와 만나는 게?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민지는 목소리를 낮췄다. 아빠, 제발 정신 좀 차려. 엄마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하지만 철수는 결국 주말에 부산에 갔다. 회사 일로 하루 출장 간다고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고 토요일 밤 민지는 병원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엄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의식도 흐릿해졌다. 엄마, 괜찮아? 엄마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의사가 뛰어왔다. 가족분들에게 연락했나요? 아빠한테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민지는 계속해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 일요일 새벽 3시, 엄마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다. 민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엄마, 아빠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 있어? 아빠가 오면 내가 전해줄게. 엄마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동안 고마웠고 사랑했다고 전해줘. 그 말이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다. 오전 5시 42분, 엄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민지는 혼자서 엄마의 마지막을 지켜봤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빠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민지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외로움에 휩싸였다. 장례식 준비를 혼자서 해야 했다. 일요일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아빠가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미안해.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연락을 못했어. 엄마 상태는 어때? 엄마 돌아가셨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언제? 오늘 새벽. 당신이 없는 사이에. 민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민지야, 아빠가 지금 부산에서 올라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오지 마. 엄마 장례식에 오지 마. 민지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남편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엄마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다른 여자와 놀러 간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장례식에 와? 민지는 전화를 끊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철수는 결국 왔지만 민지는 철수와 말을 섞지 않았다. 조문객들 앞에서도 철수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철수가 민지에게 다가왔다. 민지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난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엄마의 장례식 이후 민지는 철수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민지는 철수가 그 여자 수경과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심지어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몇 달이 지나자 수경의 남편도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철수와 수경은 더욱 당당하게 만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지는 우연히 거리에서 그들을 목격했다. 둘은 손을 잡고 웃으며 걷고 있었다. 마치 부부처럼. 민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분노에 휩싸였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겨우 몇 달 만에 저렇게 행복해할 수 있다니. 그날 밤 민지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민지야, 내 마음 이해해. 하지만 너무 미워하면 너만 힘들어져. 아니야. 난 그 사람을 평생 용서 안 할 거야.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친구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더 지난 어느 주말, 철수와 수경은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경포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바다를 보며 미래에 대한 계획도 이야기했다. 수경은 재혼에 대한 이야기까지 꺼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나도 그래. 정말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이제야 살 것 같아. 일요일 오후 그들은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철수가 운전을 했고 수경은 조수석에 앉아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다. 여보, 좀 천천히 가요.
급할 것 없잖아요. 알았어. 오늘 강릉 바다 여행 정말 좋았어. 저도요. 앞으로 이런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앞으로는 없었다. 오후 6시경 영동 고속도로. 철수는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운전하고 있었다. 주말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수경은 옆에서 졸고 있었다. 하루 종일 걸어다녀서 피곤했다. 그때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철수도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이었던 탓에 차가 미끄러졌다. 으악! 그것이 철수의 마지막 말이었다. 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반대로 돌았고 곧이어 뒤에서 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했다. 철수와 수경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민지는 철수의 사망 소식을 경찰에게 전해 들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하셨고요. 민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공허할 뿐이었다. 함께 계신 분도 같이 돌아가셨습니다. 김수경 씨라고. 경찰관의 말에 민지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요? 둘이 죽는 순간까지 함께 있었네요. 민지는 비꼬며 말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철수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 하지만 민지는 그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민지는 장례식 내내 건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민지는 혼자 엄마의 묘소를 찾았다. 철수는 엄마 옆이 아닌 다른 곳에 묻혔다. 민지가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엄마 아빠 죽었어. 차가운 비석 앞에 앉아 민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엄마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여자와 함께 있었던 아빠. 결국 그 여자와 함께 죽었어. 어떻게 생각해? 난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죽었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야. 그날 이후 민지는 진짜 혼자가 되었다. 이 세상에 가족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 철수의 이야기는 인과응보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다. 선한 행동에는 좋은 결과가, 악한 행동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뜻이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남에게 친절하면 친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결국 자신에게도 해가 돌아온다. 항상 양심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